자, 그 11페이지에서는 약간 이제 뭐랄까, 위에 있는 1-6번 미정계수의 결정, 이거는 약간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푸는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막 딱히 막 설명할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그냥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거기 62번을 한번 봐봐. 62번. 자, A는 상수라고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 자, 이것의 값이 2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 좀 설명을 해볼게. 자, 저기서 미정계수가 a 하나 있는 거 보이지? 그치? 자, 저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문제가 우리 극한에서 굉장히 큰 주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아예 단원을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 자, 근데 x를 2로 보내보니까 분모 0으로 가는 거 보이죠? 그치? 자, 그럼 분자는 어떻게 돼야 될까? 똑같이 x를 2로 보냈을 때. 너희들 생각에 어떻게 돼야 될 것 같냐? 지금 극한값이 2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2로 보냈을 때 분모는 0으로 가고 있어. 분모는 분명히 0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넣으면 그냥 딱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x가 2로 가까이 가니까 2로 가까이 가는 값에서 2를 뺀 거니까 0으로 가까이 간다가 맞는 말이에요.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럼 분자는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 자, 첫 번째 상황은 분자가 만약에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가능할까요? 분자가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가까이 가. 가능할까? 자, 일단 분자는 얘들아 2차식이기 때문에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쟤는 분명히 어떤 특정 값으로 가까이 갈 거야. 그치? 근데 그 값이 2가 아닌 어떤 다른 값으로 가까이 간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가 성립이 안 되죠. 뭐가 안 되죠? 왜 안 되죠?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분모는 분명히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분자는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가까이 간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무한대나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이해돼요? 아무리 분자가 작은 값이라도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앞에서는 전체적인 분수식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결론이 되거든? 자, 따라서 분자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 이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 x를 특정 값으로 보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극한값이 이렇게 상수로 어떤 값으로 수렴하고 있어. 나오고 있어. 그러면 분자도 똑같이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0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2를 넣었을 때는 값이 이렇게 되는데 얘를 0이라고 그냥 보면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아까는 2로 가까이 간다며요. 근데 이번에 왜 2를 대입해요? 자, 이거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자, 분자만 우리 떼고 보면 2차식이잖아. 그치? 2차 함수는 끊어지지 않고 전부 연속이 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2로 가까이 가는 극한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그냥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를 그냥 대입한 거야. 4 플러스 2a는 0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62번의 답이에요. 자, 1번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플러스 ax의 값은 0이다. 2번에 따라서 a의 값은 저런 식으로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된다. 이게 미정계수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도 한번 보세요. 요거 차분차분히 하나씩 다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야. 상수 a야, 똑같이. a가 상수인데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a 분의 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여기도 지금 미정계수 있는 거 보이지? 그치? 자, 이번엔 3으로 가까이 갈 때 미정계수가 없는 게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를 먼저 보면 분자가 0으로 가는 거 보이지? 그치? 자, 분자가 0으로 가까이 가요.
자, 이 상태에서 분모가 또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가까이 가. 뭐 예를 들어서 1로 가까이 간다든지 2로 가까이 가.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없지.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때는. 자, 따라서 얘도 어쩔 수 없이 분모가 0으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62번과 63번의 결론은 극한값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로 분자가 0으로 가면 극한값이 0이 아닌 이상 분모는 0으로 가줘야 돼요. 이것도. 자, 그래서 똑같이 하면 돼. 자, 3을 대입할게. 자, 3을 대입하면은 9 마이너스 37, 21 플러스 A가 0이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A는 얼마? 1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지금 62번과 63번이 간단하지만 아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또 까먹고 이러거든? 그래서 이해가 되면은 그 기억이 좀 오래 가요, 확실히. 자, 그래서, 자, 이제 64번, 65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봅시다. 밑에 두 문제는 뭐 금방 풀 거야, 아마. 요것만 이해 잘 했으면. 자, 1의 7번 한번 보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극한의 대소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결론은 굉장히 뻔해요. 결론은 굉장히 뻔한데, 이게 이제 약간 뭐랄까, 응용되거나 이제 참거짓 문제에서 나오면은 약간 헷갈리게 좀 얘를 변형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 한번 보세요. 이거 너무 뻔하거든? 자, gx가 fx보다 크거나 같대. 응?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값에 대해서 g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고 해보자고. 거기 보면 왜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이 둘의 크기 관계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자,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 a로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값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하는 건데, a 근방에서, 이게 근방이란 말이 약간 좀 애매한데요. a 근방에서, 그러니까 x값을 얘기하는 거지. fx가 gx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즉 gx가 f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자고. 그랬을 때의 극한값도 당연히 g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함수값이 크거나 같은데 극한값이 반대로 뒤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이거의 응용 버전이 하나 있거든? 뭐냐면은 x가 a 근방에서 이번에는 gx가 fx보다 커요. 크거나 같다 아니라 크다야. 응? 크다.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의 크기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이건가? 여기서 지금 등호를 뺐지, 그치, 내가?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틀려요. 여기서는 등호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큰 거는 확실히 맞는데 같을 수도 있어요. 극한값 자체는. 오케이?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극단적인 거는 아니고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여기에 y는 x제곱이야. 자, 이렇게 폭이 넓어지면 앞에 개수가 더 작은 게 붙는다는 거 기억나지? 자, 2분의 1 x제곱이에요. 자, 요거를 내가 fx라고 해보고 요거를 내가 gx라고 한번 해볼게. 아니다. 이 크기 관계에서는 거꾸로 봐야 되지? 얘를 fx, 얘를 gx라고 해볼게요. 자, 분명히 0 근방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해서 0 근방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해서 gx는 fx보다 큰 게 맞죠. 0에서 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0 근방에 있는 x값에 대해서 gx는 fx보다 큰 게 맞아. 그런데 0으로 가까이 가는 극한값은 gx나 fx나 똑같이 얼마야? 0이죠. 그렇죠? 자, 뭐 요런 예가 있기 때문에 함수값이 크다고 해서 극한값이 항상
크다라는 보장은 없고요.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요건 조금 또 다른 얘기인데 이제 a라는 값 말고요.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이게 성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봐봐. 자, y는 x분의 1과 y는 x분의 2가 있어. 자, 이거는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x분의 2가 x분의 1보다 무조건 크지. 모든 양수에 대해서. 그래요? 크잖아. 얘가 2고 얘가 1인데 똑같이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어때? x분의 1이나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나 똑같이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요게 이제 1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약간 응용된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등호를 빼고서 나오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극한값에서는 등호가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냥 저거 자체가 그냥 시험 문제로도 잘 나와, 그냥. 그다음 2번. 2번 이거 체크해 놓았어. 2번은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정리입니다, 이거. 이름도 있어요, 이름. 이름도 있는데 아주 친숙한 이름이야. 그래서 저 수투에 대해서 처음 배워보는데요. 이럴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이름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이렇게 부르거든? 야, 샌드위치의라고 할 때 저기로 저렇게 어퍼스트로피를 저렇게 붙이는 게 맞냐? ES인가? 뭐지? 이거만 하나요?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겠어. 소유격 할 때. 뭐 그냥 이렇다고 합시다. 자, 저게 뭐냐면은 거기 보면은 hx가 fx랑 gx 사이에 껴있는 거 보이죠? 그치? hx라는 함수가 fx랑 gx 사이에 껴있어. 이것도 이제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 그 값 근방에서 이렇다는 얘기예요.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좀 돼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결론을 이제 내려볼게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랑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값이 알파라는 값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보자고. 자, 이 부등호 관계는 a 근방에서 성립하면 되는 거야. 모든 실수에서 성립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 a 근방에서만 저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면 돼요. 자, 저게 알파라는 극한값이 성립할 때 저 사이에 껴있는 hx의 극한은 얼마라고 그냥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사이에 껴있어, 분명히 hx가. 그러면 fx랑 gx의 극한이 같은데 hx가 뭐 용 빼는 재주가 없겠죠. 그치? 뭐 4차원으로 튈 리도 없고. 그래서 hx의 극한도 어떻게 된다? 똑같이 알파라는 값을 간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디선 저거 이제 조임 정리라고 하는데 둘 사이에 껴있으니까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은 사이에 껴있는 hx는 그냥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라는 뭐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자, 왜 이런 말이 붙었는지 알 것 같지 않냐? 사이에 껴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거는 이론 혹은 뭐 공식 이런 뜻이야. 정리. 자, 아무튼 이제 저런 정리가 이제 성립하는데 얘들아, 이게 등호 빼더라도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등호 빼더라도 성립해요. 등호 빼더라도 성립해요. 원래 우리가 부등호에서 등호가 붙은 부등호는 크거나 같다잖아. 그치?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클 때도 성립하고 같을 때도 성립한다는 뜻이야, 이게.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지금 대소관계에 대한 정리를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한번 문제를 봅시다. 거기 보면은 66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이런 상태다라고 좀 돼 있어. 2x 이상이고 x5 플러스 1 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자, 2x는 x가 1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2죠.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x제곱 플러스 1도 마찬가지로 1로 가까이 가면 얘도 극한값이 2예요. 그럼 사이에 껴있는 fx는 어떨 수밖에 없다? 똑같이 2라는 극한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자, 이 정도 수준으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너무 쉬워서. 안 나오고 지금 67번 같은 것도 사실은 바로 내기엔 너무 쉬워요. 자, 67번은
왼쪽에 있는 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둘 다 1로 간다는 거 보이죠? 그치? 그래서 사이에 껴있는 fx도 똑같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단어는요, 미정계수 결정에 대한 건 이제 계산 문제를 많이 나오고, 대소관계 문제는 참거진 문제 있잖아. 그런 걸로 많이 나와. 계산하는 문제도 뭐 존재하긴 하는데, 참거진 문제의 형태가 꽤 있어요. 자, 이제 미정계수 결정 쪽부터 해서, 여기가 문제가 꽤 됩니다. 유형 13번까지인데, 유형 14번은 이거를 뭐 따로 정리하거나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 단어는 끝까지 다 설명을 했다고 이제 보이고, 자, 지금부터 이제 대표 문제 하나씩 해봅시다. 유형 10번에서부터 14번까지 대표 문제를 하나씩 해보세요. 자, 응용이 많이 돼 있는 것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시작을 해봅시다. 자, 먼저 101번부터 대표 문제 중에서 101번. 유형 11에 있는 문제지. 11번은 활용이라. 활용인데 그냥 풀어보라고 했어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조금 골치 아프다 그랬잖아. 루트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x. 자, 이것의 극한이 플러스 x가 이렇게 있어야 되죠. 2로 가까이 간대. 자, 그랬을 때 상수 AB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요. 자, 아까 우리가 했던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는 조금 달라요. 그치? 무한대로 간다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 루트에다 플러스 X니까 좀 그냥 발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지. 자, 요때는 일단 마이너스 X를 치환해서 한다라는 게 방법이었어. 즉, 마이너스 X를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을 하고서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꿔야지 해결하기가 조금 그래도 수월해. 그래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하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는 무한대로 가겠죠.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식은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갖다가 여기 있는 식에다 다 대입을 하면 돼요. 그럼 루트,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t인데 마이너스 t는 제곱해봤자 그냥 t제곱.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t 들어가면 플러스 bt. 자, 여기가 마이너스 t. 자, 얘가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식이. 자, 이렇게 되는 거 다 이해되나?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뀌었어. 자, 이 상태에서는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지? 유리화. 자, 유리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는 at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t 이렇게 이제 놔두고, 근데 분자는 자, 이거에다 이제 플러스로 바뀐 걸로 이제 곱해지니까, 자, 합차 공식을 써서 at 제곱 플러스 bt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얘가 여전히 2라는 극한을 갖죠.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따져보는 거야. 자, 너희들 보기에 a 값 얼마 돼야 될 거 아니야? a 값 얼마 돼야 되겠어요? 자, 이게 만약에 있잖아. t를 갖다가 t제곱을 그대로 살아있게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모는 이거 1차식이라고 봐야 되겠지. 얘를 1차식이라고 하진 않지만 루트 안에 있는 2차식이니까 1차식과 똑같은 속도로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분모는 1차식인데 만약에 t제곱이 살아있으면 분자는 2차식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얘는 무한대나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죠. 그치?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랑 분자의 최고차를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2차항이 사라져야 되거든? 그럼 A는 얼마로 결정된다? 1로 그냥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1로 결정이 됐어. 자, 그럼 1이 되면서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사라지지? 해서 이제 1차식분의 1차식이 됐고, 자, 이것의 극한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A에다 1 대입해야지.
자,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를 그냥 해주면 돼. 자, 그래서 분모는 1, 1 해서 2야. 분자는 무한대로 보낼 때 저 1차항 계수가 b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2랑 같다. 자, 따라서 b의 값은 4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정도는 뭐 내신 문제에서 그냥 바로 낼 수도 있을 정도야. 요 정도 문제가 이제 실전적인 문제다 라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111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약간 이제 활용 쪽이긴 한데, 자, 이런 류의 활용도 뭐 역시 당연히 잘 나오는 활용이야. 이제 그래프에서 막 이렇게 활용 나오면 아무래도 좀 확실히 어려워하긴 해요. y는 x제곱 그래프가 있고, 자, 여기 P라는 지점이 있어. 자, 친절하게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줬어요. 그치? 원점하고 P를 연결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니까 수선. 요거랑 수직이 되게 선을 그은 것 같네. 자, 오른쪽 그림과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 위의 점 P, t, t제곱에서에 대하여 점 P를 지나고 직선 OP. 와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ft, 즉 여기를 ft라고 한다는 거야. 왜 ft라고 하냐면은 t에 관해서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게. 자, 그랬을 때 구하는 게 뭐냐? 자, p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따라 원점 5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자, p가 이제 정해져 있는 점이 아닌데 요걸 따라서 계속 원점 쪽으로 가까이 간대요. 자, 그랬을 때 이 ft의 극한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게 문제야.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언뜻 보기에 얘가 가까이 가면 얘도 그냥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식을 세워봐야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림을 보고서 바로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극한 문제도 있어. 활용 문제 중에서. 근데 얘는 이제 그런 류는 아니고 직접 식을 세워 볼 거예요. 자, 지금 P점은 t, t제곱이라 나왔는데 이거 자체가 얘들아 y는 x제곱 위에 있는 점임을 의미하죠. 그쵸? x좌표, y좌표 저런 식으로 주어진 것 자체가 y는 x제곱 위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얘가 이제 원점이니까 x의 증가량 t, y의 증가량 t제곱이니까 기울기가 t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거 기울기가 t야. 자, 그럼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실력. 자, 요 그래프는 기울기가 얼마짜리지? 기울기가? 오이? 이게 뭐였죠? 마이너스 t분의 1이죠. 마이너스 t분의 1. 맞아요? 왜냐하면 직선과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었죠. 그거 정말 잘 나오는 거고. 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t니까 얘는 마이너스 t분의 1이 돼야 돼. 자, 그래서 기울기 주어졌지, 지나는 한 점의 좌표 주어졌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무슨 공식을 쓸 거냐면은 이걸 쓸 거야. 이거 뭔지 기억나나? x1, y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 저렇게 생겼죠. 그래서 저기다 이제 대입을 해볼 거야. y 마이너스 얘가 y1이에요. 이퀄 기울기 마이너스 t분의 1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이것의 무슨 절편을 구해야 돼? ft는? y절편 아니냐? y절편? 그래서 y절편 계산해보죠. 마이너스 t분의 1 x. 자, 마이너스 t분의 1하고 마이너스 t 곱해주면 플러스 1이고 얘 넘어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ft예요. ft. 그래서 ft는 1 플러스 t제곱이라서 아주 간단하게 극한이 나오지. 자, 얘가 p가 원점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t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t가 x좌표니까 0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까이 가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 t제곱을 구하면 되니까 자 0을 대입해서 그냥 답이 나오면 그게 그냥 극한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만약에 대입을 했는데 뭐 분수식에서 분모도 0이 나오고 분자도 0이 나오고 뭐 이런 이상한 케이스가 나오면 변형을 하는 건데 얘처럼 대입을 했는데 아주 그냥 평범하게 그냥 값이 딱 나왔어. 이러면 그냥 걔가 극한값이야.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른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뭐지? 자, 104번부터 먼저 볼게. 104번에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반드시 있어야지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건데 이게 극한이 나중에 가면은 뭐 삼각함수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거에 대한 극한도 나와. 수투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미적분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다항식이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지 풀리는 문제거든. 자, 첫 번째 조건식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2x-1분의 fx 이것의 극한값이 1이다 이렇게 주어졌고, 자, 두 번째는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은 2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때 f2를 구하여라 하는 건데, 자, 그 뜻은 fx의 식을 완전히 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한번 보세요. 자,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를 보니까 1차 식인데 무한대로 가죠. 그치? 맞아? 자, 근데 만약에 분자가 무한대로 갈 때 뭐 0으로 간다든지 특정 극한값이 생긴다든지 이래버리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되면서 얘는 극한값이 0이 돼버려요. 이거 이해되나? fx가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가면 이때는 무한대분의 상수꼴. 자, 무한대 앞에서 상수는 아무리 커도 상수입니다. 그냥. 그래서 0이 돼버리는데 극한이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다? fx도 무한대로 가는 식이다. 근데 다항식이니까, 자, 우리 다항식분의 다항식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우리 했었죠. 어떻게 돼야 되지? 저 상황에서는 fx는 무조건 1차식이래야 되죠. 상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2차 이상이 돼버리면 절대로 극한이 1이 안 나와요. 그래서 fx는 1차식인데 그마저도 1차항 계수가 얘랑 같아야지 극한이 1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fx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 2x 플러스 상수 이런 걸로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저거 이해되나? 유빈이 이해되나? 이렇게 됐어. 자, 이제 첫 번째 식의 쓰임새는 끝났어요. 얘를 갖다 이제 여기다 써보면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2x 플러스 a가 2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아주 평범하죠. 그냥 -1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을 대입을 하면은 -2 플러스 a가 2가 되니까 자, a는 4. 자, 따라서 fx는 2x 플러스 4라는 이런 1차식이었다는 얘기야. 다 나왔죠, 이제? f2를 구하면 되니까 답은 얼마? 6이 답이 되겠죠. 네? 자, 104번이었고, 자, 저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형태로 나와요, 보통. 108번 한번 볼게요. 자, 108번 식 딱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샌드위치 정리, 여담인데 샌드위치 정리가 찾아보니까 그냥 이거예요. 소유격 안 붙어. 그냥 저렇게 돼 있어요. 샌드위치 찌어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08번 fx가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양수 x에 대해서 자, 이런 식이 성립한데 2x 플러스 극한 문제에서 얘들아 이런 식으로 부등호가 나오면요, 일단 저 샌드위치 정리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저런 식의 부등호 관계가 나오면은, 자, 이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fx의 전체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자, 여기에 등호가 안 붙었다고 해서 저 정리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랬어. 등호 없어도 다 성립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지금 우리는 fx의 크기 관계만 주어졌지 이런 식의 크기 관계를 주어진 거는 아니에요. 그치? 자, 근데 잘 보면은 fx는 2x 플러스 1보다 크고 2x 플러스보다 작다고 했는데 x가 양수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게 따져야 될 게 좀 엄밀하거든? 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라는 거 확실하죠? 자, 내가 이걸 왜 따졌을까? 이거 제곱하려고 따진 거예요. 자, 이게 한쪽은 음수인데 한쪽은 양수다. 이러면은 제곱해버렸을 때 부등호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는데 얘가 어떤 양수보다 크고 어떤 양수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fx를 제곱하면 얘를 제곱한 것과 얘를 제곱한 것 사이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fx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2x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크고 2x 플러스 5의 제곱보다는 작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수순이 뭔지 알 것 같지 않냐? 그 다음에는 모든 식을 뭘로 나누겠어? 이걸로 나누겠죠. x제곱 플러스 1로. 그치? 왜냐면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식이니까.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요. 자, 칸이 좀 좁은데 이거 좀 지웁시다. 자, 구해야 되는 게 자, 이거였던 거 맞죠? 그치? 아, 아니네. x제곱 플러스 1. 이거지, 그치? 자, 그래서 모든 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다 나눠 보는 거야. 자, 이것도 역시 나누어도 부동 관계가 변함이 없는 게 x제곱 플러스 1은 양수지. 양수로 모든 식을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자, 해서 이제 이런 부등호 관계가 성립했어. 그러면 얘의 극한하고 얘의 극한 값이 같으면 이제 완벽히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같죠? 자, 무한대로 보내면 얘 극한 1분의 4, 얘 극한도 1분의 4 해서 똑같이 4로 극한값이 나와요. 자, 그 얘기는 사이에 껴있는 얘도 극한값이 4가 될 수밖에 없다. 딱 샌드위치 정리 쓰는 문제인데 요 정도는 이제 바로 나올 만합니다. 아까 얘는 조금 쉬웠거든? 학교 문제 내기는 좀 쉬웠는데 요 정도는 많이 나와요. 요 정도의 난이도로는. 자,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를 저런 식으로 활용을 하자. 자, 그래서 우리 남은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숙제를 내기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응? 딱 좋은 것 같아? 야, 이러면 안 돼. 아,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단원 끝나면 여기 유형 리뷰도 있고 다른 단원 나갈 때 앞 단원 복습해야 될 문제도 주고 뭐 그럴 거예요. 아직 첫 단계라. 자, 풀면서 질문합시다.